손대지 송홍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무사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어떻게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또 한편 또 부탁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꿀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기대하세요. 저 세무사님, 네? 저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있는 게 저희 집이 마지막 재개발 지역 지금 거짓말 안 하고 6개월 만에요. 네. 진짜 한 7천이 훅 뛰어버려갖고 그럼 자 이제 이렇게 뛰어있는 집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상속을 바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네, 여기서 네. 용어는 하나 딱 정해드릴게요. 어떤 거? 상속하고 증여하고. 상속하고 증여하고. 네. 상속은 네.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죄송해요. 상속은 돌아가시면 받는 거고 네.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증여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좀 다른 거죠. 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미안해.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네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는 알잖아요. 재개발이 되면 일단 금액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받는 게 좋을지 나중에 받는 게 좋을지라고 물어보면 네.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네. 지금 아. 당장 나우 라인나우 엄마.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됐을 때 네네. 아무래도 지금 시점하고 뭐 조합도 결성되고 사업 인허가도 받고 하면 금액이 계속 올라요. 그쵸. 그리고 거래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된다? 그런 얘기가 살짝 들리면 그때는 금액이 낮지만 금액은 올라갈 거고 이게 만약에 진짜 돼서 헐고 새로 짓기 시작한다. 준공까지 딱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1, 2년은 들쑥날쑥 하긴 하는데 2년 정도 딱 지나면 안정권에 들어오죠. 그쵸.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금액이 많이 오를 텐데 제가 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증여는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그쵸. 달라요. 네네네. 지금 아까 7천만 원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7천만 원 오르기 전에 그때 증여했으면 세금이 더 적었겠죠. 그러니까요. 아까워. 근데 지금 7천 올랐는데 계속 7천으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아요. 100% 올라요. 100%. 100% 오를 것 같으면은 지금 받는 게 좋아요. 후딱요. 후딱. 엄마. 근데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세율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한테 혹시 과거에 증여받은 게 있는지를 보는데 한 없어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7천만 10년 원이 동안? 올랐어요. 7천만 원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아. 부동산 가격이 플러스 7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 지금 현재 시세에서 5천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요. 그래요? 10%에서 50% 사이. 1억 5천짜리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빼고 1억에 1억만. 대해서 10%면 1천만 원. 아,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이제 등기가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럼 증여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 때문에 또 취득세를 취득세. 또 내야 돼요. 그게 4%예요. 그건 누가 낸다? 내가. 받는 사람이. 증여세는 누가 낸다?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 집이긴 한데 엄마 집이 이렇게 명예 공짜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기 그게요. 때문에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분이. 엄마 빨리 하자. 그래도 내가 할게. 내가 낼게. 엄마 빨리 하자.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어차피 어. 금액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간혹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거기다가 또 조금 건강이 안 거시기. 좋으신 분들이 그쵸. 있으시면 그냥 지금 증여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증여하고 재개발되고 공사를 하는 기간이 또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시점에는 부동산이 없었지만 네. 돌아가신 날까지 다 합산을 해요. 그 전에 증여받은 것까지. 증여받은 것까지. 뭔가 좀 느낌이 쎄한데요? 그렇죠. 네. 원래 증여할 때는 증여만 내는 게 맞고 네. 상속은 돌아가실 때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네. 돌아가실 때 세금을 많이 낼까봐 그 전에 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포함된다면서? 그래서 다 끌어와서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포함되면은 네. 원래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빨리 돌아가시면. 그러면 증여세도 내고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진 않아요. 다행히. 아. 한 번 낸 거를 빼주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과거에 증여한 게 있고 증여세를 내셨으면 돌아가시게 되면 네. 그 시점 기준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준 게 있다. 그럼 그것까지 다 합산을 해요.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해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앞에 증여한 게 있다. 네. 세금을 이미 냈다.
고세금은 빼주는 거죠. 아, 다행스럽게. 양심적이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상속할 시점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더 높겠죠. 그쵸, 세금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요때 빼주는 이 증여지상가액은 증여한 그 시점으로 봐요. 재개발할 낮은 시점. 그때 아직은 아직 그나마 저렴했을 때. 낮은 금액 증여한 금액으로 봐요. 아. 그래서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사실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집이 한 채밖에 없고 그쵸. 그랬을 경우에 거기다가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은 집에서 1세대를 구성해서 같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난 집이 없다. 그러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왜냐면 세제 혜택 주는 게 많거든요. 부모님이 집이 있고 내가 그 집에서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 그러면 그 집을 내가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 많이 안 내고 갖고 올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웃을 수 없는 게 따로 살고 있거든요. 아, 안타깝다. 그게 그래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함께 사시는 경우는 연애로 하고 네네. 아니면 지금처럼 보통은 이제 세대 분리를 많이 해서 나이가 무슨데 엄마랑 언제 살아? 그렇죠.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그쵸. 경우는 뭐 지금 받으시나 나중에 받으시나 뭐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증여세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들이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요. 건강하셔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부동산 가치 낮을 때 한 푼이라도 빨리 증여를 받으시고 또 한 10년 있다가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은 미리 증여 받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엄마 이따 전화하자. 알았지? 꼭 전화해. 응,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 집이 엄마가 하나밖에 없으시고 이제 부모님들 집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또 이렇게 또 다 나눠주시고 또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돼요? 다 나눠주시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계속 갖고 있으셔도 되고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증여세도 좀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인데 부동산을 만약에 부모님 갖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전세로 들어와 있어요. 응. 누군가가 전세로 들어와 있어. 아니다. 전세 말고 대출로 합시다. 대출이 네. 더 쉽겠어. 내가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이 부모님 거주하는 집 말고 하나 집이 더 있는데 네. 이 집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여기 대출이 한 2억 있어요. 괜찮네요. 근데 이걸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증여를 5억짜리 집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얼마? 대출이 지금 2억 2억. 껴있잖아요. 그 네. 대출 누가 갚아야 할까요? 내가 갚아야지. 받는 사람이 갚아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럼 사실 나는 5억짜리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 빼버리면 3억짜리를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5억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어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되게 조금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 네. 부담부 증여라는 표현을 해요. 네? 무담보. 부담을 진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다. 아. 부담부 증여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이게 쉬워요? 5억짜리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증여세인데 네. 5억을 다 안 받고 대출이 2억 껴있잖아요. 네. 그러면 3억만 나는 증여세를 내는 거죠.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네. 내고 그쵸. 그럼 문제 이 2억이 이제 어떻게 있죠. 될지가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2억이 뭐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갚아야 될 채무잖아요. 그쵸. 부채를 딸한테 넘겨주는 거.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양도세를 내야 돼요. 에? 이상하죠? 그게 왜 붙어요? 그쵸. 5억이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든지 아니면 5억을 나누는 거죠. 실제 부동산인 3억이랑 대출 2억이랑 3억은 자녀가 세금을 내는 거고 세무서에서는 5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3억만 세금 내면 2억은 누가 내요? 누군가는 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내줘야 그쵸. 그 된다는 누군가가 거. 부모님인 원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되게 재미있지만 지금 우리 MC님 얼굴이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아니, 뭔가 맞질 않는 것 같아갖고. 그쵸.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무서 네,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5억짜리 부동산이 명의가 바뀌잖아요. 그쵸. 부모님한테서 자녀로 바뀌잖아요. 네. 그럼 세금을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5억 전부를 줬으면은 자녀가 다 내면 되는데 근데 얘가 2억이 5억 중에서 2억 빼고 3억만 줬잖아. 그럼 3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원래 5억짜리 세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2억. 그래서 그 2억에 대해서 자녀가 안 낼 거면 부모님 너네 분이 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받겠다. 그렇죠. 이게 통 바로 털어가지고 하는 네. 거죠. 아. 근데 사실 증여세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요것도 많이 써먹었어요. 네네. 하지만 요즘이 어떤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무서운 시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많이 매기는 시대잖아요. 그쵸.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지금 부모님이 어땠어요? 집이 한 채만 있으셨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여러 채. 여러 채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채 2억 원을 자녀한테 넘겨주면서 부모님은 2억에 대해서 갚아야 돼. 이제 이자도 안 내도 되고 원금도 다 상환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네. 자녀가 갚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은 거예요. 그쵸. 부담을 던 것도 양도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여기 거기까지 나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을 하거나 네.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엄밀히 보면 내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사실 빚을 그거는- 갚았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건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상관없어요. 네. 이 조정 대상이 어디냐면 그냥 서울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서울에 집이 있어. 서울에 있는 집을 주고 싶어 자녀한테. 그러면 그냥 주면 증여세를 다 자녀가 내게 하든지 자녀분의 증여세를 좀 적게 내게 하고 싶다. 내가 세금 내주고 싶다. 그럼 부담부 증여로 채무에 대한 양도를 네. 내가 떠안으면 돼. 근데 이게 다주택자로 봐가지고 세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집이 생각보- 많으면 또 집이 많으면 집이 한 채면 상관이 없는데 집이 많으면 요즘 같은 때에는 증여세가 더 적을 것 같아서 요 방법을 택했는데 의외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여러 채면 원래 내야 되는 양도세 추가로 막 10% 내놓고 20%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10% 20%요? 그냥 10% 20% 아니고 원래 내야 되는 세율의 10% 20%를 더 내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구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왜요? 자녀분들은 3억을 갖고 와서 증여세를 얘가 내야 되는데 5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는 것보다는 자금의 여력이 조금 되시는 아이고. 부모님들이 이 세금이라도 내주겠다. 괜찮다. 난 다주택자로 해서 세금 많이 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또 있으세요. 분명히 세금 많이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조금 더 구분을 해가지고 한다면 부모님께 부동산이 넘어오면 세금은 무조건 낸다. 그 세금은 무조건 내는데 전체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든지 네. 이 집에 대해서 전세로 누가 들어와 있든지 대출이 있든지 하면 그거 빼고 순수하게 내가 받는 것만 증여세면 내면 된다. 그러면 이게 혹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지네 엄마 집에 전세로 살아요. 그럴 수 엄마가 있죠. 집 안 줘요. 그쵸 그럴 수 있어.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뭐 또 이렇게 받게 되면 또 뭐 어쨌건 세입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 세입자로 들어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있어요? 뭐 전세금 네, 빼고 네. 나머지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 문제는 그 전세금 진짜 줬는지가 문제인 거죠.